자주차는 교통신호등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현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가르치는 정형식 교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호등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등 인식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신호등을 인식했어. 그러면 우리는 주행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인식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의 빨간색은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그리고 빨간색을 인식했으면 정말 빨간불일까요? 그거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메인 파이썬에서는 신호등 변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프론트 이미지 있죠? 네, 앞 카메라 이미지를 보면 거기서 우리는 프론트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끄집어냅니다. 이 프론트 오브젝트는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즈, 그린즈로 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오브젝트는 프론트 이미지에서 어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레드랑 그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 오브젝트는 과연 어떤 데이터가 있던 것일까요?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numpy 어레이 스타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크게 앞에 numpy 어레이가 있고요. 어레이 스타일의 데이터가 있고 뒤에 어레이 스타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리스트로 처리된 게 바로 프론트 오브젝트입니다. 이 레즈, 그린즈로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두 개의 어레이로 받아진 데이터를 앞에 거는 레즈, 뒤에 거는 그린즈라는 변수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리스트와 뒤에 리스트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어레이와 뒤에 어레이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1, y1 반지름, x2, y2 반지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레이가 있는 게 리스트의 앞에 원소입니다. 다음에 뒤에 거도 마찬가지로 x1, y1 반지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앞에 어레이는 빨간색을 인식했다. 그럼 그 빨간색에 x, y 좌표, 그리고 그 빨간 점의 크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빨간 게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 여러 개 잡힌 것들의 x, y 좌표와 그 빨간 걸로 인식된 그거의 크기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어레이 자료입니다. 뒤에 어레이 자료는 빨간색이 아니라 뭘까? 네, 그린,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자료와 녹색 자료가 이 두 개의 원소로 된 리스트가 되어서 이게 프론트 오브젝트라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빨간색이나 녹색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프론트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는 빈 칸에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빈 리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각각 가져오는 건 도대체 어떤 문법을 쓴 거냐? 다음 간단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게 3과 4로 된 리스트라고 합시다. 이럴 때 3을 various 1, 4를 various 2로 바꾸자 합니다. 이걸 원래 받는 방법은 이런 게 있겠죠. A 0은 various 1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var1은 A
중괄호 열고 0,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3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various 1, various 2 이코로 a라고 한다면 a의 앞에 원소는 various 1으로 가고 뒤에 원소는 various 2로 가게 됩니다. 실제 프린트를 해보면 그렇게 various 1은 3, various 2는 4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론트 오브젝트도 이런 자료 구성으로 돼 있고 레즈와 그린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레즈 값에 빈칸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는 어레이가 있다면 정말 신호등에 빨간불이 된 걸까요? 아니면 빨간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체크된 걸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잡히는 빨강은 모두 신호등의 빨강일까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번 메인 파이썬 파일에서는 이런 자료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먼저 이미지를 딱 잡았어. 거기에 빨간 게 잡혔다. 그러면 이건 신호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해서 그 다음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에도 여전히 빨간색이 있더라? 그러면은 또 한 번 봤습니다. 몇 번까지 받으면 빨간불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실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 차를 돌려보면서 차를 주행시켜 보면서 빨간불일 때는 적어도 이미지가 몇 개까지는 체크가 되는구나. 그래서 빨간불이었을 때는 최소한 몇 개의 이미지에서는 항상 빨간불이 체크가 되더라. 그 이미지의 개수를 구하셔서 그것을 최소한 값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값보다 계속 빨간색이 잡힌다면 이건 빨간불이다. 그 최소한보다 적게 잡힌다면 이건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 다른 빨간 거 이미지를 잡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횟수는 레즈냐 그린이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레즈와 그린은 각각 반응하는 세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가 과연 몇 개였을 때 우리는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몇 장에 걸쳐 세지는가는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전 강의에 보시면 이전 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셀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self various red count라는 변수로 이것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self various red count라는 이 변수를 처음엔 0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 게 잡혔다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 또 잡히나 봅니다. 또 잡혔다 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드디어 빨간불이구나. 빨간불이 인지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함수죠. definition init self graphic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클래스에서 한 번만 이루어지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lf various red count를 0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elf various green count를 0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엔 0값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제 이후에 빨간 거나 그린이 나타난다면 카운트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횟수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조건 잡아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일 때를 판단하는가? 이것은 if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self various red count. 자, 요 꺽쇠 두 개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일까요? 3번일까? 4번일까? 5번일까? 아니면 몇 번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주행하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알고리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인가, 즉 빨간 신호등인가를 고민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빨간게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yes를 따르겠죠? 이럴 때는 레드 카운트가 기준을 넘었는지 if문으로 체크합니다. 기준 넘었다? 빨간불이네가 되겠죠. 그것도 고민입니다. 자, 기준 넘었다. yes.
그러면 빨간불이네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지? 새로운 변수로 정의해 줄 것인가? 아니면 바로 정지 명령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 알고리즘 특성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당하게 주행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기준을 못 넘었다? 그럼 NO가 되겠죠? 그럴 때는 레드 카운트를 하나 플러스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받아보겠죠. 그 다음 이미지를 받아서 또 빨간불이 나왔다? 예스다. 레드 카운트 기준 넘었냐? 아니. 그러면 카운트를 할 거고. 넘었다? 그러면 이제 빨간 거 정의를 해야겠죠?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고민해 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f res, 빨간불이 보였냐? 즉, res에 대한 numpy array 변수, 값이 있는가입니다. 값이 있다면 yes죠. 그러면 self various red count를 플러스 1, 하나 높였다. else, 그렇지 않다. 없더라. 그러면은 self various red count는 0으로 다시 초기화 시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빨간불이 아니면 레드 카운트는 다시 0으로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빨간불이면 플러스 1을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if가 있죠. 이 if가 뭘까? 기준입니다. self various red count가 몇 회를 넘었는가. 이 노란 박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넘었다면 if 밑에 문이 가겠죠. 자, 드디어 넘었어. 빨간불로 인식이 된 거죠. 신호등의 빨간불로. 그러면 self various green count는 0으로 갑니다. 즉, 빨간불이 체크되었으니 빨간불과 녹색불이 동시에 들어올 리 없으니 녹색불은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라. 몇 번을 셌든. 그리고 self various stop true. 자, 선생님의 경우는 stop이라는 변수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stop을 true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stop이 true면 정지 명령으로 갈 거고요. stop이 false면 신호등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self various를 왜 넣는지는 알겠죠? 네, 이전 명령어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명령이 빨간불이었어. 그런데 지금도 빨간불이야.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이 체크가 안 됐어. 그럼 이전 명령을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elf various 가져와서 self various stop으로 true라고 명칭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은 정말 완벽한 것일까요? 사실 이거는 빨간 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습니다. 녹색 불도 있겠죠. 녹색 불인가 아닌가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빨간 불일 땐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녹색 불일 땐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녹색 불에 가려고 할 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녹색 불일 때 무조건 간다라고 명령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알고리즘은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인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신호등의 역사와 체계에 관해서 이효근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가 신호등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주행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효근 선생님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신호등 인식을 위한 여러분들이 코딩 기본적인 변수 개념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내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음번 배우실 신호등 체계의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내용을 신호등과 관련된 정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호등의 역사와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의 신호등은 1868년 영국에서 최초로 신호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자동차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철도에서 신호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가스를 이용해서 수동식으로 녹색과 적색을 이렇게 갈아
끼워서 색깔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가스불이나 그다음에 촛불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 한 가지밖에 없죠. 사실 이제 거의 무색에 가까워 밝은 빛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밝아지는 그 색이니까 녹색과 적색과 같은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건 페인트 칠을 해서 유리 같은 데 페인트 칠을 해서 빛 뒤에 이렇게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색깔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호를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신호는 사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가스등과 같은 그 신호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신호등 체계를 했냐면,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자동차에 운전자 말고 신호를 주는 사람이 따로 탑승을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주변에 마차가 나타나면 마차가 이제 말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그 마차를 보고 그 다음에 신호를 주어서 운전자가 멈추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마차나 사람을 멈추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운행하는 시키는 수신호를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도로에서 상당히 많은 자동차, 마차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 사건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힌트를 얻은 거죠. 기차의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사거리 같은 곳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에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와 같은 신호가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마차나 자동차가 이제 움직여서 사고가 나기 쉬운 지점에다가 신호등을 최초로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체제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이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14년도에 미국 그 디트로이트시, 자동차의 도시였죠. 이 디트로이트시에서 전기를 이용한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등을 이용한 신호가 있었지만 이렇게 전기를 이용한 신호등은 디트로이트시에서 처음에 했었고, 방식은 적색등 하나만 있었고요. 이것도 경찰관이 이제 수동식으로 껐다 켜갖고 이동을 하는 뭐 이런 신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삼색 신호등이 기본이죠. 뭐냐면 붉은색, 적색과 황색과 녹색,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신호등은 언제 나타났느냐? 밑에 보시면 이제 보시는 대로 전기로 작동하는 삼색 신호등은 1918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뉴욕에 신호등이 있기는 했어요. 흰색과 녹색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녹색이 정지 신호였고요. 흰색 같은 경우에 이제 출발하는 신호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등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등이 색깔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밝은색 하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로 녹색을 이제 넣었다가 뺐는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기식으로 삼색 신호등, 아예 등을 세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를 해서 작동을 한 게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처음 설치가 됐었고요. 이것도 이제 경찰관이 수동식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은 1928년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자동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죠. 저희가 알고 있는 신호등의 신호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빨간색은 정지, 황색은 신호 변경 예고, 녹색은 통과,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원래는 두 가지 색이었답니다. 빨간색과 녹색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측을 하죠, 사람은. 예측을 하다 보니까 빨간불인데 녹색을 하면 좀 괜찮을 거야. 또는 꼬리물기라 그래서 신호등을 보지 않고 앞차만 보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비 신호, 황색을 더 중간에 넣어주어서 신호를 잡는 이런 삼색 신호등 신호를 만들어냈고, 이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색 신호 같은 경우에 예비 신호를 줌으로써 사고를 많이 줄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신호등 체계를 그대로 받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힌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신호체계 잡으실 때 가로등에서 볼 때 우리가 진행 방향의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진행 방향의 왼쪽이 붉은색이고요, 적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녹색 신호, 가운데가 황색 신호, 이렇게 삼색 신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주변에는 검은색으로 해서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신호등 체계에 삼색 신호가 또 있긴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신호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신호등은 대부분 원형이죠. 왜 원형일까요?
이건 이제 속설이기는 합니다만 원래 정구의 형태가 둥근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둥근 형태에 가장 잘 맞는 원형의 신호등을 만들었다라는 게 속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원형도 있지만 사각형이나 또는 사다리꼴이 조금 멀리서 볼 때는 신호가 분명하게 보이는 특징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등의 모양도 있고 색도 있고 배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호등 인식을 하려면 자, 어떤 신호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이동할 거냐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신호 체계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색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이나 우회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같이 겸용하기도 하고 화살표가 들어가서 4색 신호등의 체계도 있죠. 화살표가 들어가서 좌회전을 인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신호등 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주차에서는 삼색 신호등을 기본으로 신호 체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색 신호를 어떻게 자주차에서 인지할 거냐 요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 조금 더 드리면 저희 거는 이제 등 자체는 전구가 아니라 LED인데 LED 자체가 색을 갖고 있는 종류도 있어요. 근데 초기 형태에서는 LED 자체가 무색이죠. 무색인 상태에서 겉에 씌워진 요 덮개의 색계에 따라서 색깔 구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밝으면 이제 제대로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밝은 그 느낌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밝은 색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신호 체계를 원래 알고 있는 녹색이나 적색으로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호할 때 LED 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색 밝기 조절을 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빨간색과 녹색의 위치도 잘 기억을 해두셔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구 인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양에 따라서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밝기에 따라서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색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잘 짜셔서 신호 체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주차의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강의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용원 쌤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빨간불을 인식했다, 파란불을 인식했다 할 때 어떻게 주행을 할 것인가? 결코 쉽지 않겠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주행 결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고민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if문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if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if문 사용법은 간단하게 if 어쩌냐 되면 그 다음을 행하고 안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if 조건문 뒤에 콜론이 있습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덴테이션 앞에 4칸 띄고 수행할 문장 1, 수행할 문장 2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if에 해당하지 않는 여집합, 그 밖의 모든 경우는 else로 받습니다. else는 위에 if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 일로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수행할 문장 1, 수행 문장 2로 가라는 겁니다. if와 else는 서로 여집합의 관계입니다. if에 해당하면 절대 else는 오지 않습니다. if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else로 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죠. 이제 elif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lif는 else와 if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편을 잠깐 볼게요. if 조건문 1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수행할 문장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첫 번째 else를 만나겠죠. 자, else로 오니까 if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if 조건문 2에서 여기에 만족하면 수행할 문장을 가고 그 다음은 안 갑니다. 만약에 조건문 2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 else로 오겠죠. 두 번째 else에서 if 조건문 3으로 갈 겁니다. 만족하면 수행할 문장 가지만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else로 가겠죠. 이 그 다음 else에는 드디어 if가 없네요. 따라서 if와 첫 번째 else
if, 두 번째 else if, 세 번째 else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else if를 한 번에 elif, 왼쪽과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두 가지가 절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줄이 한 줄 줄어듭니다. 그렇죠? else와 if가 하나로 되죠. 두 번째로는 인덴테이션이 줄어듭니다. 오른쪽은 보면 인덴테이션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왼쪽은 인덴테이션이 딱 한 번으로 깔끔하게 끝나죠. 그래서 이 elif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elif에 대한 얘기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f와 elif와 그 다음 elif와 그 다음 else는 서로 여집합의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조도 아시면 됩니다. 여집합이 아닐 때는 어떡하냐? 그때 if하고 또 그 다음 if 걸고 또 if 걸면 됩니다. if와 else와 elif와 이 차이를 여러분은 정확히 아셔서 사용하시면 은근히 편하게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따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판단해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됩니다. 주행 중 빨간불이냐, 정지 중 빨간불이냐, 주행 중 녹색불이냐, 정지 중 녹색불이냐에 따라서 그 명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빨간불은 똑같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아닐 수 있습니다. 녹색불은 똑같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내 차가 역시 움직이고 있는 중이냐, 정지하고 있는 중이냐 말고도 빨간불을 판단할 것이냐, 빨간불이 아니면 다 녹색일 거냐, 아니면 빨간불과 녹색이 아닌 또 다른 게 있나? 또 여러분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레드 카운트. 레드 카운트 플러스 1을 하는데 레드 카운트가 충분히 넘었다는 기준은 뭘까? 그럼 레드 카운트 말고 그린 카운트도 있겠네? 그린 카운트는 충분히 넘는 기준이 뭘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예스와 노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자, 내 차가 움직이고 있는 중인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인가? 움직이는 중인가? 예스. 그러면 빨간불인가? 움직이는 중인가? 노 하면 옆으로 가겠죠. 그 다음 질문은 뭘까? 이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음표는 선생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움직이는 중인가? 예스. 그럼 빨간불인가? 노면 또 뭘 해야 될까? 예스면 레드 카운트가 충분히 넘었는가? 예스면 그러면 정지해라. 근데 또 그 밖에 다른 거 할 거 있는가? 예를 들면 그린 카운트를 영어로 만든다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게 좀 있겠죠. 이런 고민들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상황까지 고려된 알고리즘입니다. 아까는 그냥 레드, 빨간불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If not self-various stop. 무슨 말일까요? 스탑이 낮이다. 무슨 말이야? 정지해 있지 않다면, 즉 운행 중이라면이 되겠죠. 움직이고 있다면 빨간불인가? 레드 카운트를 한번 해라. 그렇다면 아니냐? else로 오겠죠. 그러면은 빨간불이 아니네. 그럼 레드 카운트는 다시 0으로 만들어라. 연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판단하죠. if, self, various 레드 카운트는 앞에 위에 if와 else와 상관없이 다 시작하는 겁니다. 카운트가 충분히 넘었는가? 이 녹색 칸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었다? 그러면 various green 카운트는 0으로 만들어라. various stop은 true가 되라. 이런 뜻이죠. 넘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죠.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빨강색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두 번째는 빨강색을 인지했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민하면서 보다 퍼펙트한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람이 신호등을 인식하는 방법과 자주차가 신호등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에는 차이가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방법을 생각할수록 자주차는 똑똑해질 것입니다.